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좀 낮에도 좀 제법 덥죠. 이제 정말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일교차가 큰데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에 좀 건강 좀 관리하는 방법을 혹시 평론가님 아실까요? 뭐 연예인들은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얘기 같고요. 차를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교차 클 때 또 저희같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목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나 따뜻한 물,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 항상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들고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긴 한데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물이 몸에 좋다는 거 아시는데 아마도 실천을 못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알려주신 이 건강 비법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잘하고 싶고 유연하고 싶어. 이건 뭔가 좀 자신의 각오를 좀 다지는 발언 같은데요. 누구일까요? 배우 고현정 씨네요. 배우 고현정 씨가 최근 SNS를 통해서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고현정 씨 하면 대표적인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35년, 그러니까 데뷔한 지 어느덧 벌써 35년이 됐는데 35년 만에 개인 SNS 계정을 만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본인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는데 벌써 구독자 수가 2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배우 고현정 씨 이렇게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잘하고 싶고 유연하고 싶은 마음을 다지면서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인 SNS에 근황을 올리면서 SNS, 그러니까 요즘 인별그램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별그램 또 유튜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잘하고 싶고 또 유연함도 갖고 싶고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니까 당연히 또 기브 앤 테이크죠. 팬들은 네. 또 이 고현정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들 열심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배우 고현정 씨 하면은 그 드라마 미실에서 네. 그 선동 여왕 이미지가 아직도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비주의를 벗고 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고현정 씨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그렇죠.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몇 달 전이죠. 겨울쯤이었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시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수 정재영 씨, 가수 겸 작곡가 정재영 씨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정재형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현정 씨가 출연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사실 그 출연 영상이 계기가 된 거죠.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에 관련된,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굉장히 선풀이 많이 달렸어요. 저도 사실 놀랐는데 고현정 씨가 여기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플에 많이 시달렸다라는 뭐 방증이 될 수 있겠죠. 그 선풀들을 보고 엉엉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나쁜 말들만 다 들었는데 이 유튜브에 나간 이후에 다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대중과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게 됐다.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제 SNS 활동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을 하게 된 건데요. 얼마 전에 또 이 재영 채널에 다시 네. 한번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중과 소통을 시작한 지금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개설을 하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또 본인 유튜브 개설까지 한 것, 이게 이제 고현정 씨가 신비주의를 벗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나를 다 싫어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이제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이렇게 좀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고현정 씨가 어느덧 연예계 활동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대중이 저 이거 궁금해요 라고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아도 대중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대중이 뭘 궁금해 하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꺼내기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이런 부분을 대중은 궁금해 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게 편한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이 이야기, 결혼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본인 라이프 스타일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피부관리법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뭐 2030 젊은 여성층에서는 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정보 채널이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튜브로 또다시 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큰언니 같은 또 다른 여자 배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요? 네. 다들 이 배우, 또 배우라기보다 이제는 진행자로 더 네, 많이 네. 각인이 진행자로 돼 있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분 하면 라디오라는 매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주말까지 라디오 진행을 하고 이제 DJ 자리에서 하차한 바로 배우 겸 DJ였던 최하정 씨입니다. 최하정 씨가 저는 사실 최하정 씨 이 채널 구독자거든요. 네. 사실 컨텐츠가 5개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매 컨텐츠가 조회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5개 컨텐츠를 제가 다 봤으니까 그 조회수에 저도 하나씩 포함이 네. 된 건데요. 일단 최하정 씨가 보여주는 요리들이 요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오이 김밥이라든지 또 여름 국수,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홍진경 씨가 출연을 했는데 홍진경 씨가 보내준 묵은지로 이 묵은지 볶음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 제목을 본 것 같아요. 김치 장인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묵은지 볶음하고 누룽지를 먹는 건데 사실 이 음식도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간단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최하정 씨가 굉장히 입담이 좋잖아요. 이 말맛을 잘 살리시죠.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에 말맛까지 더해지니까 정감이 느껴지면서 엔돌핀 지수가 확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설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구독자 수가 벌써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그런데 어떤 분들 그 댓글을 보니까 이 최하정 씨는 진작에 유튜브를 했었어야 됐다, 이런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최하정 씨한테 사실 제작진이 1년 전부터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하정 씨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게 홍진경 씨의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여기 출연을 했는데 정말 좋은 선풀들이 많이 달린 걸 보고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 채널을 만드는 데는 1년 동안의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정말 만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개인 채널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팬들과의 좀 소통이 좀 활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사실 연예인들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나의 그러니까 본 모습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좀 만들어진 이미지로 보여지는 네. 경우가 많죠. 배우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속 캐릭터가 본인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사실 예능 프로그램엔 밝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모습이 원래 그렇지 않음에도 그런 모습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가감없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착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현정 씨나 최하정 씨 같은 경우 사실 대중하고 뭔가 이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푸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 장영란 씨나 이지혜 씨 요즘 예능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개인 채널을 열고 난 이후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습이 더 많은 걸 보면 이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배우 고현정 씨 그리고 최하정 씨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신차 뽑았어요. 네, 좀 신날 것 같은데 누가 새 차를 샀다는 걸까요? 아, 네, 배우 남보라 씨입니다. 남보라 씨가 통 큰 선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2년째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에 승합차를 기부했다는 흐뭇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차를 뽑은 것, 나를 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뽑은,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소식을 전해줘서 훈훈해지는데요. 남보라 씨가 본인 SNS에 저 차 뽑았어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남보라 씨가 기부한 승합차 사진도 담겨져 있고요. 또 보육원 아이들이 차에 타는 모습도 담겨져 있고, 아이들이 또 남보라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도 담겨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생일 때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싶은 보육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그곳 아이들이 20년이나 된 오래된 승합차 타는 걸 보고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차를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5월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해서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선생님도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오래된 차를 탔으니까 사실 안전하게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면서 깨끗한 차로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다라는 마음도 표했습니다. 네, 그 선물을 딱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이라든지 그 반응이 어땠을지 좀 상상하니까 마음이 저희도 좀 흐뭇해지는데, 이 배우 남보라 씨의 그 선행에 또 누리꾼들도 많은 응원을 보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대박나라 연예인 부동산 투자 뉴스 말고 이런 기사 너무 좋다. 사실 연예인 부동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정말이지 그 일반 대중과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상대적인 크잖아요. 박탈감이 좀 그렇죠. 있죠. 네. 네, 정말 멋지다. 얼굴만큼 마음도 예쁘다. 천사강림이다. 이렇게 남보라 씨의 기부를 칭찬하는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남보라 씨는 처음에 이제 데뷔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한데요. 13남매 중에 이제 장녀로 알려져 있는데 2005년에 가족과 함께 지상파 예능에 나왔던 게 그게 또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에 이 지상파 예능에 출연할 당시만 하더라도 13남매 장녀가 아니라 11남매 장녀였는데 그 이후에 두 명의 동생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런 네. 건가요? 네. 네, 남보라 씨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맏딸의 모습을 아무래도 연예 관계자들이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남보라 씨가 연예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받은 기획사만 한 10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설득하면서 남보라 씨가 연예인의 길을 걷게 된 건데 2006년에 한 시트콤을 통해서 연기자의 길을 걸으면서 영화 써니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12년 1월에는 해품달, 아직까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미나공주 역할로 호평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네. 그런데 배우 남보라 씨가 또 가족과 관련해서 좀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했다고요. 남보라 씨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번째 남동생이 입대하는 모습을 또 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 남보라 씨 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뭐 갑작스럽게 이 동생의 죽음과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사실 말로 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아픔에 대해서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13남매 장녀라는 게 뭐 정말 K 장녀 중에 K 장녀가 아닌가라는. 저도 K 장녀긴 하지만 내세울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상당히 어깨에 진 짐이 무겁지 않았을까, 뭐 누구나 추측 가능한 부분일 텐데요. 동생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억누르고 가족들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들 당연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남보라 씨가 쉼없이 일하는 것도 가족들이 그 동력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남보라 씨가 이제 동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업 다 하고 끄잖아요. 그러면 작동이 멈추게 되는데 언제쯤이면 내 전원도 이렇게 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답답함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K 장녀로서 겪는 어떤 삶의 무게라든지 또 가족을 잃게 됐을 때 맞닥뜨려진 슬픔, 그리고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네, 쉬고 싶어도 이제 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그 내면의 아픔이 있지만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동생이 죽고 나서 뭔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정말 단단한 사람이니까 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보라 씨가 배우로서도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배우와 사업가 두 길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배우분을 또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 그 선한 영향력 그대로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배우로서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판다 보내달라. 대구에 갑자기 판다를 보내달라고요? 이건 어떤 분의 이야기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이분은 보통 저희가 시사 토크 할 때 주로 많이 등장하시는데 오늘은 문화 소식에 등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이슈가 아닌 문화 이슈, 네. 그 가운데서도 판다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금 수성구 삼덕동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대공원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31일이죠.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현재 건설 중인 대구대공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 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 이 홍 시장이 푸바오에는 별로 저희가 정말 사랑했던 푸바오 판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대구대공원에 무언가 상징성이 있는 동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중국 청두시를 방문한 홍 시장 본인 SNS에 최고급 단독별러에 하루 10시간 먹고 나머지 잠을 잔다는 판다의 팔자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글귀를 적기도 했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정치 플랫폼 이 청년의 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한 누리꾼이 중국 청두에 푸바오가 산다고 합니다. 푸바오도 만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푸바오에 집착하는 분들 속내를 모르겠다. 푸바오는 용인 자연농원에 있다가 고향 간 판다에 불과하다. 용인 자연농원이란 말 옛날 분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에버랜드의 과거 이름이죠. 인증을 한 거죠. 사실 글쎄요, 정치인이 푸바오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푸바오의 신드롬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무관심하다라는 걸 직설화법으로 표현할 필요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 홍 시장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분의 발언이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많은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좀 약간 가끔씩 보면은 좀 무리수인 것 같은 발언들을 좀 하시는 걸까요? 약간의 조급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본인이 국회에 있지 않고 대구시정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본인 존재감 부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슈를 좀 선점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에 좀 발언들을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푸바오가 사실 근데 요즘에 또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좀 학대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푸바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푸바오, 우리 용인에 있을 때와 지금 중국에 있을 때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털이 빠진 것 같은 그런 탈모 증상인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학대 정황이라고 해서 지금 학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처로 보이는 자국까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학대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관련 영상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금 푸바오 팬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바오 이름과 함께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담긴 타임스퀘어 이 광고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온라인에서 활동 중인 푸바오 팬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게재한 25초짜리 광고 영상인데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광고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푸바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거나 빨리 푸바오 관련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 차원의 의미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푸바오가 한국을 떠난 지 어느새 2달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에도 푸바오 아리는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푸바오를 둘러싼 논란에 이 외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 푸바오를 둘러싼 논쟁이 빚어지면서 중국의 판다 외교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또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푸바오 사랑, 그러니까 판다 외교, 또 앞으로 지금 대구에서도 대구대 공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판다 사랑이 좀 이어질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하이브 미니진 2라운드 잃었던 신뢰 다시 찾을까입니다. 네, 당장의 좀 해임 위기는 가까스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이 이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의 위기는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민 대표가 하이브에 기습적으로 화해를 좀 청했습니다. 네. 이게 좀 그런데 또 하이브는 또 침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상황을? 사실상 뭐 하이브가 지금 이 화해 제스처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희진 대표가 성공에 성공한 거죠. 먼저 이제 뭔가 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성공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건 지금 하이브의 대응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브가 침묵을 하고 있는 거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지금 화해 제스처 거부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화해를 받아들인다면 전략적 화해 가능성 타진에 대한
손익분기점 계산이 아, 아닐까.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하이브가 어떤 지금 반응도 내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민 대표 기자회견 전과 이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민 대표 기자회견 전에 이제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가 밝힌 내용은 일단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공방은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민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일단 하이브는 묵묵부답인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하이브가 한 달 넘게 진흙탕 싸움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전에서 하이브가 사실 플러스 알파의 득점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하이브 자체를 응원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대중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걸 고려해서 화해 제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을 멈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의 피로도가 높아진 동시에 지금 이 하이브 내에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있는데 이 레이블에 소속된 이 소속 가수들에게도 나쁜 이미지가 발생됐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 먼저 민 대표가 화해 제안을 하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화해 제스처에 손을 잡는 게 뭔가 자존심을 덜 구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측 하나는 사실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이 우리 가요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만큼 지금에 와서 갈등을 봉합하고 말 그대로 다시 친한 척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가 제대로 반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민 대표가 갈등 봉합 뜻은 먼저 밝혔어요. 그런 만큼 하이브 향후 대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하이브 사태가 매듭지어질지 아니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민 대표는 1차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좀 하이브를 많이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차 기자회견 때는 좀 돌변해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일단 민 대표가 그날 굉장히 밝은 모습을 네네. 보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승을 외쳐줬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웃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 속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민희진 대표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민희진 대표의 최측근이 5월 31일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3명의 하이브 측 인사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좀 세력은 밀려나고 그렇죠. 하이브 측의 이사들이 새로 선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희진 대표가 지금 고립무원인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 지금 뭐 법적으로는 해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거지만 이사진이 바뀐 상황에서 사실 얼마든지 해임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지금 회사에 출근한다 하더라도 이 하이브 측 인사 3명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하이브에서 해임 가능성이 열린 거죠. 법적으로는 닫혀 있었지만 이사진이 교체됨으로써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 가능성이 활짝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대표가 서둘러서 이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 뉴진스와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도와 뉴진스에게 이득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하이브에도 이득이 된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브의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해임시킬 특별한 사유는 없다라는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항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양쪽 다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좀 할 것 같은데 하이브는 어떻게 보면 또 민 대표가 회사를 나가도록 이렇게 좀 계속 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지금 법원 판단을 보면 해임은 아니지만 배신 행위 가능성은 사실 법원의 목소리를 해석을 해보면 열려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신뢰가 깨진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진 접시 다시 붙여놓으면 그 접시가 접시로서 기능을 합니까? 물이 다시 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게 하이브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대표와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지 않다가 2주 전에 법원에 제출한 이 탄원서, 방시혁 의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죠. 네.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민 대표의 의도와 행위를 시스템, 넓게는 K-팝 산업 전체를 훼손하는 악행, 또 악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네요. 이 표현만 보면 사실 뭐 민 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개심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한 처벌 의지도 이 표현에서 읽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 대표의 민의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신에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확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확실한 신념 아닙니까? 웬만하면 바뀌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배신을 하게 되면 또 배신을 당한다라는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민 대표에 대한 불신을 걷어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민 대표를 자리에서 이 해임시키기 위한 하이브의 시도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또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론가님은 좀 극적으로 좀 화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뭐 이 연예계에서 수십 년 동안 취재를 한 연예부 기자들조차 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상당히 네.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화해를 한다는 건 네. 소송을 다 취하하는 게 사실 화해의 첫걸음이지 않겠습니까? 민 대표에 대해서 취해졌던 이 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에 대해서 완전히 닫을 수 있는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취하하고 완전한 화해에 이르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를 당장에 해임하기도 여론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엔터업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희진 대표 최근에 뉴진스가 하우스히트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성과를 이뤄냈어요. 민희진 대표가 또 성과주의와 관련된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었던 게 본인 성과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에 이 사진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눈에 띄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해임이 이루어지면 사실 대중들로부터 하이브 자체가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소송을 취하지는 않고 법적인 뭐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결을 좀 달리해서 이 민희진 대표의 좀 그 이슈를 이렇게 약간 만들어내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1차 기자회견 좀 떠올려 보면은 상당히 저는 좀 충격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런 신선함을 좀 느꼈는데 그 당시에 그날 입었던 그 녹색 줄무늬티 네. 그리고 썼던 야구 모자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노란색 카디건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일본 브랜드의 제품이고 원래는 한 50만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민희진 대표의 옷이 워낙 크게 관심을 갖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판매가 2배가 넘는 웃돈을 붙여서 팔겠다는 리셀러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아. 바로 저 노란 카디건이죠. 민희진 대표 사실 엔터업계에서는 워낙 유명 인사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는 엔터업계 유명 인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패션 산업까지 쥐락펴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셀럽이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 정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 의상을 저 웃돈을 줘서라도 사고 싶은 그 심리는 뭘까요? 그래서 저는 전혀 사고 싶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기자회견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나 화제성에 MZ세대들이 좀 열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옷을 구입하겠다는 대다수가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네. 근데 의상에만 열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가 그 당시 1차 기자회견이 화제였던 게 그 당시 내놓았던 이 발언들이 네. 젊은 직장인 여성들을 열광케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상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따라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 당당하고 좀 멋진 모습에 그렇죠. 이제 좀 그 동화가 됐네요.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의상이다 보니까 의상에 뭐 이 포인트를 두고 아 나도 저렇게 민희진 대표처럼 저런 모습을 좀 표방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고 내가 할 말은 하고 네. 사는 그런 모습을 표방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구매력이 발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네, 뭔가 이렇게 일리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민희진 대표 응원의 또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뭐 뉴진스는 당연하고요. 1세대 걸그룹 SES 멤버들까지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다 씨는 뉴진스를 응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네. 분쟁 초기였죠. 분쟁 초기에 본인 SNS에 그 당시 이제 버블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버블검 영상을 올리면서 뮤직비디오를 올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이제 승리한 날입니다. 네. 이날 본인 SNS에 민희진 언니와 뉴진스가 이별하지 않게 돼서 팬으로서 기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희진 대표의 SNS를 보면 사실 음반과 관계된 뉴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들어가 봤더니 이 바다 씨 그리고 유진 씨와 함께 찍었던 아주 과거의 오래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민희진 대표가 조만간 만나요 라고 하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희진 대표 하면 사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엔터업계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10년 넘게 이제 재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SAS 20주년 기념 앨범에 같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작업을 같이 했던 네. 그때 인연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민희진 대표의 SNS에 올라와 있는 해당 셀카 역시 그때 작업을 했던 당시였던 2016년에 찍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2차 기자회견 때는 방구 놓는 모습, 이 모습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보였는데 확실히 이제 이슈 메이커다, 기획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대중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예인이 대중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민희진 대표하면 이런 연예인들, 아티스트의 이미지 디렉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그리고 어떤 표정과 어떤 의상 스타일을 입어야 대중에게 소구력이 높을 것인지 아마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차 기자회견에서의 그 모습과 그 거친 언사까지는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 내놨던 발언들을 보면 일단 남성과 여성의 이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갑과 을의 뭔가 차이점, 대결 구도를 만든 그런 양상을 띠면서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어요. 사실 대중들이 봤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서사 환호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서사를 민희진 대표가 만든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제가 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민희진 대표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으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하이브가. 대기업 말하자면 회장이 방시혁 의장이라면 계열사 대표예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대기업 회사 계열사 대표에게 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게다가 민희진 대표가 어떤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업계 최고 대접에다가 지금 박지원 하이브 대표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결코 갑과 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대중은 그 내용을 살핀다기보다 표현하는 방식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민희진 대표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나와서 했던 메시지들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탁월한 영리함을 구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갈등에 있어서 사실 이제 뉴진스가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소속사와의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뉴진스는 그 인기가 굳건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보드가 선정한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의 그 그룹에 포함됐다. 이런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단에 올린 K-팝 아티스트 가운데는 뉴진스가 최초인 셈인데요. 네. 미국 빌보드가 지난달 31일에 뉴진스가 포함된 21 언더 21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글로벌 200 차트 10위권에 3곡을 진입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데뷔 후 2년간 K-팝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데뷔하자마자 K-팝의 독보적인 입지를 만든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희진 대표가 또 큰 소리를 칠 수도 네.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빌보드 매년 앨범과 곡 판매량 또 스트리밍 규모 이렇게 각종 지표들을 지표 그리고 업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21세 이하 아티스트 21인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지난달 발매한 신곡이죠. 또 하우 스위트 역시 이 국내외 주요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뉴진스의 지금 활약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김호중 역대급 음주운전 후폭풍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이제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김호중 씨, 이 방송 퇴출 여부를 둘러싸고 또 굉장히 이제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이 김 씨를 두둔하는 글, 또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판하는 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네티즌들이 한시적 퇴출이 아니라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또 국민을 우롱하는 가수 제명시켜야 한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이제 두둔하는 글들도 있죠. 뭐 두둔이라기보다 옹호하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가수 방송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김호중 아티스트,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김호중 씨 아직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이라면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숙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호중 씨의 팬들이 4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수 있었던 건 김호중 씨가 가진 이름의 선한 영향력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아티스트로서 이 사회를 향한 선한 기부 나눔에 대한 정상 참작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기부는 기부고요. 네.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입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100억 가까이 기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100억 기부의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100억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되는 75억 원이 어떤 형식으로 기부가 됐냐 하면 네. 김호중 씨의 앨범으로 기부가 됐어요. 아, 앨범 형태로 기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공식 팬카페 기부 내역을 보면 팬덤 아리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기부한 총액을 97억 1200만 원 정도로 적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 75억 원어치가 김호중 씨가 발매한 정규 2집 앨범 판매액입니다. 네. 한 장당 그러니까 14,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한 걸로 보이는데, 김호중 씨 앨범이 680여 곳에 기부가 됐는데 기부처를 이 팬덤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곳의 기부 상황을 보면 트루키의 지진복구 지원 유니세프 성금에 2억 2,500만 원, 수재민 돕기 희망브릿지 성금에 3억 5,100만 원. 그러니까 현금 기부 액수인데 사실 이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많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김호중 씨의 앨범으로 기부한 75억 원에 비하면 큰 액수라고 또 말씀드릴 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부품을 받는 장소들, 그러니까 이 받는 곳들 상당수가 이런 앨범 기부 선호하겠습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가수가 컴백만 하면 이런 식의 기부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장애인들이나 또 어르신들 또 아이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좀 그렇죠.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팬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산 앨범을 기부 형태로 보낸다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극성 팬이라고 좀 뭐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일부 팬들은 사실 이제 계속 감싸고 싶은 마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수 이명웅 씨를 향해서 김호중을 위해 좀 위약금을 보태달라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좀 다소 좀 황당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억지를 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억지 네. 때문에 뭐 이 대중들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명웅 씨가 지난 5월 말 주말에 이 콘서트를 열면서 네. 이 콘서트 진행 상황도 상당히 훌륭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진행 요원 그리고 진행 방식 모든 것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네, 받았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김호중 씨는 지금 음주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극성팬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어떤 글이냐면 영웅아, 아무리 돈 벌고 싶고 공연하고 싶어도 지금 꼭 공연을 해야겠냐? 영웅이는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친구 입장이 어떤지. 양심 있으면 이번 공연으로 번 돈, 호중이 위약금 구속에서 풀려나는데 꼭 보태줘라. 정말 억지 네. 아닙니까? 네. 이명웅 씨나 이명웅 씨 팬들이 뭐 이 보도 아마 접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쾌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당 글에 누리꾼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음주운전은 김호중이 했는데 왜 애꿎은 이명웅에게 뭐라고 하냐? 팬을 가장한 안티냐? 구속심사 앞두고 공연 강행한 가수한테 해야 될 말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공연하겠다 강행 의지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논란이 컸는데 그때는 왜 비판의 목소리 한마디도 내지 않다가 M1 이명웅 씨에게 네. 아무 상관없는 이명웅 씨에게 이런 목소리를 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네. 이런 어긋난 팬심 대중의 피로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호중 씨 관련돼서 이제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사고 직전에 좀 비틀대던 모습, 뭐 평소에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라는 그 말의 취지가 좀 설득력이 없다. 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라는 네. 게 국가수가 낸 이 법보행 분석 감정 결과인데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의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면 다리를 왠 절뚝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잖아요. 지금 다리 걸음걸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김호중 씨가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자동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누군가의 좀 부축을 받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비틀거렸는데요. 구속영장에 음주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경찰이 포함을 시켰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핵심 증거로 경찰이 내세운 겁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걷는다라는 취지로 변호인이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증거 영상을 또 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발목 때문이지 음주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기록을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다리를 다쳤다는 진단 내역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호중 씨가 경찰 그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노출돼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사실 김호중 씨가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다시 또 이 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다음에 5-6시간을 버티다가 네, 취재진 5-6시간 앞에 버텼다. 네, 그 나타나지 부분. 않았습니까? 이 지금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포함해서 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초기에 경찰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경찰 출석 때부터 포토라인에 섰어야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하게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중 씨가 출연했던 OST라든지 예능,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을 줄줄이 다 중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을 좀 지우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김호중 씨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KBS가 결정을 했죠. 1심 판결이 뭐 아직 기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요. 네.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추후 규제 수위 다시 한번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다시 보기들 줄줄이 지금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호중 씨가 주말 드라마 OST를 불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말 드라마 방송은 되고 있지만 김호중 씨의 목소리가 담긴 OST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현재 징역 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부탁해서 네가 대신 자수해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더해졌어요. 네, 원래는 이제 방조였는데 교사로 좀 더 이제 그렇죠.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이미 실형에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또 하나 첨가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성취하면서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결론 낸 상황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